파킨슨 병으로 진단된 후에 목에 심한 변형이 왔었어요. 그 변형이 어느 정도로 심하냐면 둘이 이렇게 마주서면 그 사람의 발등밖에 안 보여요. 머리가 앞으로 구부러지고 옆으로 찌그러지는 상태에서 어깨까지 변형이 와버린 거예요. 사람을 만나면 얼굴을 보고 싶어도 얼굴이 안 보여요. 발등밖에.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전전긍긍하다가 그래서 한 3개월이 지났는데 발등만 보이던 사람이 콧등이 보이더라고요. 콧등이. 그게 거의 완치가 됐어요. 수술을 안 하고. 나의 상태를 점점 좋아지고 유지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파킨슨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가 되지 않아서 일어나는 병입니다. 도파민의 특징은 운동 자체를 조절하는 게 아니고 운동할 수 있는 분위기 또는 조건 이런 거를 같이 느끼게 함으로써 운동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나 그 원인을 우리가 정확히 알지 못해서 치료법은 아직까지 개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운동 관련 증상으로는 4대 증상이라고 해서 진전, 트레머라고 그러는데 손이나 발 같은 게 떠는 증상이고 그다음에 근육 강직, 운동 부전, 자세 불안정증 이 4가지가 그 주된 증상이고 비운동 증상은 변비, 소변장애, 우울증 그런 것들이 나타나죠. 제가 변이 안 나와서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했고 래피드 아이 무브먼트라고 해서 심한 잠꼬대, 소리를 지르거나 얘기하는 거를 크게 소리를 내고 심지어는 일어나서 밀다가 침대에서 2번을 떨어져서 2번이나 얼굴을 꼬맨 적이 있어요. 그렇게 심할 때는 뭔가 딴 병을 의심해야 되는데 누가 대신해 주는 거 아니고 내가 의사니까 내가 판단해야 되는데 나도 이게 파킨슨 병의 하나라는 걸 깨닫지 못했으니까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허니문 기간이라는 건 파킨슨 병으로 진단된 후에 약을 쓰게 되면 그 약의 효과가 극대화돼서 거의 정상 사람 비슷하게 살아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시기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약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증상이 더 악화되는 것을 허니문 기간이 끝났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은 한 4, 5년까지 허니문 기간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허니문 기간에도 증상은 나타나는데 집에서도 그렇고 길거리에도 그렇고 가다가 넘어지거나 다치는 적이 몇 번씩 있었고 그 외에도 소변 장애가 심해서 그때 이제 병원장으로 있었는데 화장실이 꽤 많이 떨어져 있어요. 가는 길에 소변을 저리는 수도 있고 옷을 갈아입고 집에 가야 될 정도로 그런 일들이 누구한테 그 당시에는 얘기도 못했죠. 저는 허니문 기간이 끝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는 발현 시기거든요. 젓가락질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식당 가면 직원들이 보기가 딱해서 포크를 갖다 주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 됐죠. 수술하는 외과 의사가 젓가락질을 못한다면 말이 됩니까?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한번 보여드릴까요? 옛날엔 이렇게 해서 하면 이 잡혔거든요. 이 잡히질 않아요. 물건이 잡혀야 되잖아요. 한 50% 성공률. 이게 안 돼요. 여기 가운데 손가락을 놓으면 안 잡혀요. 지금 상황은 근육의 강직은 많이 풀린 것 같아요, 옛날보다. 그래서 손도 이렇게 마음대로 움직이고 얼굴도 강직이 굳어요. 그래서 마스크 페이스라고 해서 마스크를 쓴 사람처럼 얼굴에 표현이 별로 없어요. 화는 사람 같기도 하고. 운동으로서는 손은 지금 잘 사용하기 어렵고 손이 제일 회복이 느린 것 같아요. 그 밖에 다른 부위는 옛날에 비해서 많이 회복이 돼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고 비운동성 증상에서는 지금 변비가 거의 해결이 됐고 우울증은 치료를 받아서 거의 완전히 없어졌고 비운동성 장애도 대부분이 잘 치료가 되는 것 같아요. 나의 상태를 점점 좋아지고 유지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지속적인 재활치료입니다. 또는 운동. 왜냐하면 치료사들이 나의 상태에 맞춰서 치료법을 가르쳐줘요. 집에 가서 이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일주일에 1번 내지 2번만 가셔서 치료를 받아도 자기 집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주기 때문에 그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의 좋은 상태, 좀 좋아진 상태를 유지하고 또 더 나아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활치료와 또 개인적인 운동 이 포함되어야 된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지금 작업치료실과 운동치료실 2군데를 다니고 있는데 작업치료실에서는 연화장애 치료를 하고 있어요. 전기자극하고 입속에 있는 작은 근육들 운동 그거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제가
목에 심한 변형이 왔었어요. 그 변형이 어느 정도로 심하냐면 둘이 이렇게 마주서면 그 사람의 발등밖에 안 보여요. 머리가 앞으로 구부러지고 옆으로 찌그러진 상태에서 어깨까지 변형이 와버린 거예요. 개선이 안 되고.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면 얼굴을 보고 싶어도 얼굴이 안 보여요. 발등밖에. 제가 척추 의사 아닙니까? 제가 그런 환자를 보면 당장 입원시켜서 수술을 해줘요. 그런 수술을 했던 사람인데 제가 그런 모양이 된 거예요. 이 수술이 굉장히 어려운 수술이고 성공률이 50%가 제대로 안 돼요. 다시 나빠지거나 더 악화되거나. 그러니 그걸 내가 누구한테 부탁을 하겠어요. 한국에 있는 그런 거 수술할 수 있는 의사들은 제가 다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전전긍긍하다가 우선 물리치료를 해보자. 물리치료를 해서 한 3개월이 지났는데 그러고 교회를 갔더니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점점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6개월이 지나니까 콧등이 보이더라고요. 콧등이. 발등만 보이던 사람이. 그러니까 거의 완치가 됐어요. 수술을 안 하고. 그래서 내가 이거를 정형외과, 신경외과 의사들이 같이 모인 학회를 지금 활동 중이거든요. 그 학회에 제가 참석을 해서 이걸 발표를 했어요. 내가 이런 모양까지 같았는데 이렇게까지 좋아졌다. 수술한 게 아니다. 그랬더니 다들 깜짝 놀라는 거예요. 다들 믿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런 환자들이 오면 물리치료를 하다가 결정하는 거를 앞으로 많이 생각할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파킨슨병 환자들 모임에 가서 강의를 해드렸는데 내가 깜짝 놀랐어요. 변비가 있는 사람 손들어 보라니까 여러 명이 손들어요. 어떻게 치료를 하고 있냐 그랬더니 본인이 그냥 내과에 가서 치료를 하는데 돈이 굉장히 많이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당신 주치의는 누구냐? 주치의는 신경과 선생님이래요. 그럼 신경과 선생님이 보내주질 않고 왜 당신이 가냐? 신경과 선생님이 내과를 보내줘야지. 그랬더니 얘기를 할 그런 시간이 없나 봐요. 그렇잖아요. 보통 대학병원 가면 한 2, 3분, 길어야 5분 있다 나오는데 새로운 증상 나왔다고 말할 기회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가 찾아가는데 그렇게 되면 진단명이 변비가 되지 파킨슨병이 아니거든요. 파킨슨병은 나라에서 급여 제도가 틀려서 1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30%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3배를 더 내주는 거지. 그나마도 치료비가 허덕이는 사람들이 왜 그런 대우를 받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반드시 의사 선생님한테 진단명을 파킨슨씨 병으로 써달라. 당당히 요구하라고. 이런 여러 가지 허점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거를 유튜브나 책에다가 끊임없이 실어서 알려줘야 돼요. 첫째는 영적인 편안함이에요. 내 마음속에 있는 편안함. 둘째는 갖고 있는 증상을 전문 의사들하고 의논해서 치료함으로 인해서 증상이 완화되는 기쁨. 셋째는 증상이 좋아질수록 가족들과의 관계도 더 완만해지고 좋아지는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하고의 관계의 개선. 이런 것들이 저를 돌아로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를 안 받는 거는 자기 뜻대로 되는 거는 아니죠. 그렇지만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이 어떠냐도 굉장히 중요하죠. 스트레스풀한 환경을 자기 스스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도 파킨슨병을 치료하는 하나의 방법일 겁니다.